안녕하세요. 펭귄의 마음톡톡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국정원, 친척들은 의사, 집에는 강남 빌딩, 남편은 대기업에서 스카웃, 결혼식 축의금은 1억 등등 처음 들으면 그냥 신기합니다.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합니다. 말로는 정말 화려한 삶인데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게 들리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진짜 국정원에 다니실 수도 있고, 진짜 부자도 중고거래를 할 수 있고, 친구의 남편이 진짜 좋은 회사에 스카웃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집니다. 내가 너무 꼬인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기고, 세 번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 사람 말은 항상 확인이 안 되지? 오늘은 3가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국정원에 다니신다던 남자친구. 두 번째, 재벌집 딸이라던 친구의 신림 빌라. 세 번째, 모든 가족이 대단하다는 고등학교 친구. 이 3사연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말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국정원에 다니신다는 남자친구 사연부터 볼까요? 사연자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잘 통하고 똑똑해 보이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원래 그렇잖아요. 상대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좋아하니까요. 아, 사정이 있겠지. 굳이 캐묻지 말자. 내가 너무 따지면 이상해 보이겠지? 그렇게 넘긴 말들이 나중에는 전부 이상하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남자는 방배 쪽에 오래 살았고 사촌 여동생과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이 산다는 사촌 여동생의 연락처가 없습니다. 카톡도 사진도 없습니다.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넘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집안 사정이 복잡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사연자가 선물을 보내려고 집 주소를 물어본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는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이상합니다. 정말 이사를 간 건지 주소를 알려주기 싫었던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진 그래도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상함이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법인 인턴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그냥 회사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 다니는 거야? 남자는 서초 쪽이라고만 합니다. 정확한 회사 이름은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을 말하기 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 설명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는 국정원 관련 산하기관에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국정원에 있어서 자기를 거기 꽂아준 거라고요. 아버지는 두바이 파견을 갔다가 돌아왔다고. 여기서 이야기 장르가 바뀌어버리죠. 그냥 인턴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국정원과 연결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물어보기는 참 애매합니다. 진짜야? 라고 물으면 내가 의심 많은 사람 같고 증거 보여줘 라고 하면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보안상 자세히 말 못해 라고 말해버리면 질문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비밀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신비롭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검증을 막습니다. 상대가 정말 비밀스러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밀이라는 말은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연애 중에는 이걸 헷갈리기 쉽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언젠가 말해주겠지. 사정이 있겠지. 믿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상대의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집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상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컨설팅 회사에 다니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부업을 하신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의료 회사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300만 원짜리 코트를 남자의 카드로 샀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보기엔 남자는 거의 체크카드만 쓰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만나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두바이에서 돌아왔다는 아버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산다는 사촌 여동생도 볼 수가 없고요. 남자친구가 말하는 가족은 현실에선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자가 결국 다시 묻습니다.
사촌 여동생 이야기, 직장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네가 궁금한 게 뭔데? 이 반응이 중요한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확인의 문제를 감정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너 나 못 믿어? 왜 그런 걸 따져? 그게 그렇게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죠. 이건 단순히 그 인물들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애에서 의심이 생기는 순간 이미 관계는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사연은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조금 애매한데요. 딱 잘라서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연 속의 지인은 자기 집안이 굉장히 잘 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국회의원 출신, 친척들은 의사 집안,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 강남에 빌딩도 있고 땅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그런 집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가족끼리 간단히 커피를 마셔도 호텔 애프터눈 티, 가족여행은 비즈니스석과 최고급 호텔, 생일에는 명품백, 명품 운동화, 골드바, 심지어 어릴 때 생일 파티에는 아이돌 그룹도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 듣는 맛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계와 너무 다르니까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모든 대화가 한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집은 대단해. 우리 가족은 특별해. 나는 너희와 다른 세계에 있어. 당연히 부자도 편의점에 가고 택배를 기다리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어디로 가든 결론이 항상 같습니다. 나는 특별해. 그러던 어느 날 사연자는 그 지인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계기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지인이 중고거래로 10만원짜리 의자를 2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차도 없고 면허도 없어서 사연자에게 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중고거래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진짜 부자도 당근마켓 할 수 있죠. 문제는 그동안 말해온 세계관입니다. 강남 빌딩, 의사 집안, 비즈니스석, 최고급 호텔, 아이돌 생일 파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신림의 허름한 빌라촌에서 자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명품 가방, 옷, 신발, 액세서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사실 더 헷갈립니다. 신림의 자취방, 명품으로 가득한 방, 2만원짜리 중고의자, 그리고 강남 빌딩에 있다는 집안.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진짜 부자인데 검소한 걸까? 부모는 부자인데 본인은 따로 사는 걸까? 명품은 진짜일까? 집안 이야기는 사실일까? 딱 하나로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더 찜찜합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현실에서는 신림의 자취방을 봤는데 SNS에는 바로 오마카세와 명품 쇼핑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SNS를 본 사람은 방금 전까지 2만원짜리 의자를 차에 실어줬습니다. 이때부터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야기를 듣기만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를 검사합니다. 이거 앞뒤가 맞나? 그 순간부터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대화가 아니라 퍼즐 맞추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친구 이야기입니다. 사연자에게는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자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항상 주변에 대한 자랑입니다. 들을 때마다 와, 너 주변은 왜 이렇게 다 대단해? 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죠. A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결혼 전에 동거를 했는데 시댁이 집을 공동 명의로 해줬다. 결혼할 때 예단은 1억을 했다. 축의금도 1억 넘게 들어왔다. 스드메는 어디서 했고 총 얼마가 들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냥 받아줍니다. 좋겠다. 대단하네. 오래된 친구니까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조금 과장해도 넘어갑니다. 에이, 얘가 설마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좀 자랑이 많긴 해도 나쁜 애는 아니잖아. 직접 피해준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의 말이 말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설정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설정에 금이 갑니다.
사연자는 우연히 A의 블로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걸 봅니다. A가 친구에게 말했던 결혼 준비 이야기와 블로그에 적힌 내용이 달랐습니다. 스드메 정보도 다르고 혼인신고 시점도 다르고 자잘한 이야기들이 계속 맞지 않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누가 폭로한 게 아니라 A 본인이 남겨둔 기록이라는 점이에요. 거짓말은 가끔 이렇게 들통납니다. 거창한 증거가 아니라 예전에 써놓은 글 하나로요. A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동생은 중앙대 의대에 갔는데 휴학 중이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외제차를 사줬는데 나중에는 남동생에게 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대학교 강의를 나간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원래 전업주부였는데 미술관 부관장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머니도 강의를 나간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A 주변 사람들은 전부 대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만 포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전체를 포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랑만 계속하면 티가 납니다. 나 대단해, 나 잘났어, 나 돈 많아. 이러면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빌립니다. 내 남편 대단해, 내 남동생이 의대야, 우리 엄마가 미술관 부관장이야, 우리 시댁이 집을 해줬어. 겉으로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난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문제는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단 1억을 말했다면 축의금 1억도 기억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야기를 했다면 블로그 기록도 맞아야 합니다. 남편 이직, 남동생의 차, 어머니 직업 이야기까지 붙으면 기억해야 할 설정이 너무 많아집니다. 거짓말은 지어내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였는데 나중에는 세계관 전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딘가에서 삐끗합니다. 사연자는 결국 친구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게 허언이 관계를 망치는 방식입니다. 거짓말 하나가 들켜서 화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결국 거짓말이 망치는 건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이제 새 사연을 묶어서 보겠습니다. 허언은 왜 결국 들킬까요? 거짓말은 큰 사건으로만 들통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집 주소를 물어봤을 때, 중고 의자를 실어주러 갔을 때, 우연히 블로그를 봤을 때, 별거 아닌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하나가 그동안의 모든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잠깐만, 그러면 그때 했던 말은 뭐지? 여기서 의심이 시작됩니다. 거짓말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 집 주소, 가족 약속, 카드 사용, SNS 날짜, 블로그 기록, 중고거래, 이렇게 너무 사소해서 평소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나중에 맞춰보면 이상하게 어긋납니다. 그리고 허언은 대부분 그 흔적에서 탄로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요? 어차피 들킬 텐데, 관계가 망가질 텐데, 본인도 불안할 텐데.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버지가 국정원이야. 이 말 한마디에 상대의 눈빛이 바뀝니다. 우리 집에 강남 빌딩이 있어. 이 말 한마디에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남동생이 의대야. 엄마가 미술관 부관장이야. 남편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 이런 말은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냅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부럽다. 그 반응이 보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치심입니다. 사람마다 숨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안 형편, 직장, 학력, 가족관계, 돈 문제, 실패한 경험.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삽니다. 부끄러워도 그게 내 삶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현실이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나은 버전의 자신을 만듭니다. 평범한 아버지는 국정원 아버지가 되고, 불안한 직장은 비밀스러운 직장이 되고, 부족한 돈은 강남 빌딩이 됩니다. 그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말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버티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성입니다. 처음엔 작은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좀 사라. 상대가 반응합니다. 진짜? 어느 정도?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멈추질 못하죠. 강남에 건물이 있어.
상대가 또 반응합니다. 우와, 대박.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아버진 뭐 하셔? 그러면 거짓말을 또 해야 합니다. 국정원에 다니셔? 이렇게 거짓말 하나를 지키려고 새로운 거짓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였는데 나중에는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도 남들에게는 자신이 멋져 보였으면 합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죠. SNS에 좋은 사진만 올리고 면접에서 장점을 강조하고 소개팅에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정도죠? 다만 현실적인 선에서 본인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반대로 심한 허언은 현실보다 본인의 이미지가 먼저입니다. 난 특별해야 해. 난 무시당하면 안 돼. 나는 부러움받아야 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설정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에게 나의 좋은 면, 부족한 면, 창피한 면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허언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내 이야기에 반응해주는 관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말을 하면 놀라줘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비밀은 캐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공연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에게 병명을 붙이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 허언증이지? 너 리플리 증후군이지? 이렇게 말하면 대화는 바로 끝납니다. 상대가 인정할 가능성도 낮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떤 말을 믿을 것인가, 어떤 말은 중요한 결정에 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원칙은 말을 들어주되 상대방의 말을 중요한 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우리 아버지가 국정원 다녀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 말로 결혼을 결정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상대의 신분을 믿거나 내 인생 계획을 바꾸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돈이 들어가면 바로 현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언이 그냥 자랑해서 끝나면 피곤한 관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돈, 보증, 동업, 결혼, 집 계약, 투자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집니다. 이때는 그건 말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서류로 확인하자. 계약서 없이 돈은 못 빌려줘. 가족이든 연인이든 신용 문제는 확인해야 해. 라고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이 계속 바뀌면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감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허언이 심한 사람과 오래 있으면 희한하게도 내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저번에는 저렇게 말 안 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자꾸 바뀐다면 조용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직장, 돈, 가족, 학력, 결혼, 채무, 투자 등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번째,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허언이 반복되는 사람에게 모든 거짓말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지칩니다. 상대는 말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네가 오해한 거야. 넌 왜 그렇게 사람을 의심해? 이 대화에 계속 끌려가지 말고 상대방과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계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친구라면 거리를 두면 됩니다. 연인이라면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직장 동료라면 업무상 필요한 선만 지키면 됩니다. 가족이라면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돈이나 신용, 결혼, 계약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내 삶의 안정과 직결되니까요. 물론 상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거짓말을 멈추고 싶은데 계속 하게 된다. 내 현실을 보여주는 게 너무 두렵다. 이 정도의 인정이 있어야 상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정하고 오히려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고 거짓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때는 이해보다 거리 두기가 먼저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특이한 사정도 있고 정말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화려한 이야기를 근거로 내 시간, 내 돈, 내 신뢰, 내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대단하게 포장해야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평범해도 조금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말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